여러분, 혹시 베이비시팅 클럽 이야기에서 국가 경제 위기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작고 신기한 공동체 얘기를 통해서 거시 경제의 진짜 큰 원리들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평범한 아이 돌보기, 그 푸마 씨가 말이죠. 한 나라의 경제 불황이나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진짜 신기하죠?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자,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거기서 미국 의회에서 일하던 젊은 부부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의회 베이비시팅 협동조합이라는 거였죠. 아니, 이분들 고민이 뭐였냐면요. 진짜 지극히 현실적인 거였어요. 부부가 같이 저녁에 외출이라도 한번 하려면 믿고 아이를 맡길 곳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거죠. 이거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푸마씨 시스템입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자, 보세요. 먼저 이웃집 아이를 1시간 돌봐주면요. 쿠폰을 한 장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외출할 일이 생기면 바로 그 쿠폰을 써서 다른 회원한테 우리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어때요? 진짜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쿠폰이라는 게 그냥 뭐 고마워요 하는 그런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협동조합 안에서는요, 이 쿠폰이 완벽하게 돈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이비시팅이라는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유일한 화폐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이 글쎄요, 얼마 못 가서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기이한 현상, 이름하여 쿠폰 불황이라는 게 닥쳐온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협동조합 전체가 갑자기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버린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도 외출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를 돌봐주고 쿠폰을 벌 기회도 싹 사라져버렸죠. 다들 그냥 집에만 콕 박혀있는 그런 기묘한 침체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원인이 뭐였냐? 바로 쿠폰 사재기였어요. 회원들이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쿠폰을 안 쓰고 그냥 집에다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시장에 돌아다니는, 즉 유통되는 쿠폰의 양이 확 줄어버린 거죠. 당시 회원들의 그 답답한 심정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나가고는 싶은데 쓸 쿠폰이 없고 쿠폰을 벌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와, 진짜 역설적이지 않나요? 완전 꽉 막힌 상황이죠. 자, 그럼 이 작은 협동조합에서 벌어진 일이 실제 우리 경제랑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볼까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세요. 쿠폰을 막 쌓아두는 건 국가 경제로 치면 과도한 저축이랑 똑같아요. 베이비시팅이 일자리가 없는 건 당연히 높은 실업률이죠. 그리고 아무도 외출을 안 하는 건 바로 소비 위축입니다. 와, 이거 뭐 완전 축소판 경제 위기 아닙니까? 바로 이때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두 사람이 딱 나섭니다. 바로 협동조합 운영을 맡고 있던 스위니 부부였어요. 이분들은 뭐 본인들은 전혀 몰랐을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작은 경제 시스템에 중앙은행 총재의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첫 번째 해결책은 솔직히 실패했어요. 어떤 규칙을 만들었냐면 모든 회원은 6개월에 한 번은 무조건 외출해야 한다.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소비를, 즉 수요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잘 안 먹혔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통화정책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조절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돈을 더 찍어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걷어들이거나 하는 거죠. 왜냐면 스위니 부부가 곧 하려는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 스위니 부부는 이제 문제의 진짜 원인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아, 이게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쿠폰이 너무 없어서 문제구나. 그래서 결단을 내리죠. 좋아, 그럼 쿠폰을 더 풀자. 쿠폰 공급량 자체를 확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거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돈을 더 찍어내는 거랑 원리가 완전히 똑같죠? 자, 그럼 이 정책 성공했을까요? 네,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위기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번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위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쿠폰을 덮으니까요. 진짜 마법처럼 불황이 끝나버렸어요. 사람들이 다시 신나게 외출하고 베이비시팅도 엄청 활발해졌죠. 아, 이제 다 해결됐구나 했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이번엔 시장에 쿠폰이 너무 많아진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보시면 문제가 뭔지 확 와 닿으실 겁니다. 예전에는요, 아이 1시간 돌봐주면 쿠폰 1장이면 됐거든요. 근데 이젠 쿠폰 2장은 줘야,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쿠폰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입니다. 자, 그럼 이 협동조합이 겪은 경제 사이클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처음엔 아주 안정적이었죠. 그러다가 쿠폰 사재기 때문에 불황이 왔고요. 그래서 수인이 부부가 쿠폰, 즉 돈을 더 풀어서 해결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너무 많아진 쿠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거 한 나라의 경기 변동 주기랑 정말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작은 베이비시팅 협동조합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더 큰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의 양, 즉 통화량이 경제 전반에 정말 결정적이라는 거. 너무 적으면 불황이 오고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아주 간단하죠? 둘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사재기 같은 사람들의 심리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경제를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작고 단순한 경제 시스템이라도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이 아주 복잡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직접 겪고 해결했던 스웨니 부부가 나중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복잡한 통화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하나의 모형 경제였다고요. 결국 이 작은 베이비시팅 푸마씨가 말이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한 나라의 경제가 겪는 그 거대한 호황과 불황의 롤러코스터를 정말 완벽하게 축소해서 보여준 셈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원리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한 본질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